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수직 농장을 아시나요? 도심의 고층 건물을 이용해서 식물을 공장화시킨 시스템에서 재배를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1999년에 이미 나왔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딕슨 교수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수십 층의 고층 건물에서 각 층을 농경지로 활용하게 되고요. 평지가 아니라 수직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수경 재배를 통해서 작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작물들 위주로 재배를 하게 되는 건데요. 날씨와 상관없이 연중 내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따라서 안정적으로 농작물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수직 농장의 장점은 이렇게 안정적인 가격에 질 좋은 채소들을 이 도심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글과 소프트뱅크가 투자했던 실리콘밸리의 농업 스타트업 플랜티, 이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플랜티는 이 사모펀드에서 일하던 맷 바나드와 또 작물학자 네이트 트로이가 2014년에 창업했던 회사입니다. 보시다시피 LED 벽면을 만들고요. 맞은편에 이렇게 아주 신선한 채소를 기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현실화시켰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농업적인 생산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개혁 모멘텀을 이끌어내면서 굉장한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 농경지 대비해서 350배의 농작물 재배가 가능해지고요. 단 1%의 물만이 필요합니다. 기존 대비 단 1%에 불과한 물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흙도 필요가 없고요. 땅도 필요가 없고 오직 이렇게 벽만이 필요하고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채소는 현재까지 허브, 케일, 겨자잎 등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흙도 필요가 없다, 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이 필요한 것은 오직 물과 IoT 기술입니다. 플랜티는 아직까지 뿌리가 있는 채소나 과일들을 재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다음 목표는 딸기와 오이를 재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플랜트는 지난해 7월 소프트뱅크와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 그리고 이 아마존이 참여한 비전펀드의 첫 번째 투자처로 결정되면서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투자받은 금액은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00억 규모였는데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이들의 최적의 농업 생산 기술 그리고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유통 비용의 최소화 같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플랜티가 정조준하고 있는 시장은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에서는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생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하네요. 채소를 익혀서 먹거나 구워서 먹거나 이런 식으로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에게 특히 중산층에게 이러한 유기농 채소를 생채소를 보급해주면서 과연 이들의 성장성이 얼마나 앞으로 돋보일 수 있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300개의 수직 농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플랜티가 연초에 발표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면서 중국 내에 어떤 성장성을 보여줄지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수직 농장 단점도 있습니다. 굳이 설비와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식물 공장을 도심 내에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 시티팜이라고도 하고요. 도시농부라고도 하죠. 도심에서는 자신의 먹거리를 스스로 회색 건물 위에 어떤 옥상이나 빈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 먹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들과 니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트렌디한 취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먹거리들, 만드는 채소들의 맛까지 미리 계획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요. 도심의 자급자족 농업 공장이 앞으로 좀 더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도 농업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서 예사롭지 않은 꿈틀거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농업 같은 경우는 전통 산업에 머물러 있고요. 이러한 혁신 모멘텀이 있는 쪽은 사실 전무하지만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적, 경기, 성장성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이와 함께 이 농산물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게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이들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전 거래일에 소개시켜드렸던 1978년 중국의 개혁 개방, 이때 중국이 미국과의 국교를 가장 먼저 시행했고 그 다음으로 시행했던 것이 바로 농업개혁이었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남북의 경협이 나온다면, 경제협력이 나온다면 농업 관련주가 크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밸류체인을 좀 살펴보시면 비료와 농약, 농기계, 종묘 이 네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 가운데 가장 크게 움직였던 종목은 남해화학, 효성 OMB, 경농, 동방아그로입니다. 농약이 들어가면 사실 유기농 채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빨리 키우기 위해서는 농약이 또 필요하죠. 자, 이들 기업들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올해 들어서 100%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특히 효성 OMB가 올해 들어서 110%의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증권가에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봤을까요? 현재 나와 있는 증권가의 분석은 거의 전무하고요. 남해화학과 아시아 종묘 정도밖에 현재 분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증권가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아주 진지하게 이들 기업들과 연결시켜서 분석하는 증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년 내에 분석이 아예 나오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기업들의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점프할 수 있게 될까요? 아니면 실적이나 경기에 회귀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직 이들 기업의 실적 전망치도 전무한 상황에서 주가는 오늘장 특히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주 앞으로의 향방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